단판 승부가 되어진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결승 최종국입니다.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탕웨이신 구단도 쉽게 물러나지만은 않았습니다. 4국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완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네, 4국은 탕웨이신 구단의 완승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탕웨이신 구단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1국에서 사실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고도 2국에서 완벽한 내용을 보여줬고 네. 또 3국, 중요한 승부의 분수령이라고 보여줬던 3국을 내주고도 또 이틀 뒤인 4국에서 좋은 바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멘탈, 정신력 이런 것들은 높이 사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탕웨이신 구단이 세계대회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큰 승부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응시배 23년 만에 결승 최종국까지 가는 승부가 됐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응창기 기금회가 주최 주관하는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우승 상금은 40만 달러입니다. 대국 규정은 각자 3시간에 이 벌점을 초과하게 되는데 지난 4국에서는 탕웨이신 구단만이 벌점을 제공했었죠. 네, 사실 승부와는 큰 영향이 없는 벌점이었고요. 검은 8집. 자, 드디어 5국까지 왔네요, 정말. 네. 그런데 보면 3, 4국에서의 차이가 꽤 크게 났던 것 같아요. 네, 3국도 7집, 4국은 12집이었나요? 11집이었나요? 네. 네. 크게 차이가 났는데 두 선수 모두 끝까지 개가를 했어요. 자, 오늘로 8번째 응시배 우승자가 가려집니다. 네, 좀 걱정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대국 4국에서 박정환 구단이 패했기 때문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함께 동행한 유창혁 구단의 말에 의하면 박정환 구단의 컨디션이 좋다고 해요. 어제 이제 휴식일이었죠. 네. 같이 이제 유창혁 구단과 같이 식사도 하고 호텔 부근에서 이제 뭐 발 마사지도 받고 하면서 네. 컨디션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오늘 대국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돌가리기 승부가 어떻게 나느냐도 좀 관심을 네.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중국 상하이 오전에는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일생일대의 승부를 앞둔 두 선수인데요. 제가 더 떨리네요. 자, 돌가리기 승부가 됐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이 맞추고 백을 선택을 지금 하는 모습이죠. 네, 바로 얘기를 했어요. 네. 100을 주겠다. 자리 이동이 있습니다. 탕예신 구단의 흑번, 박정환 구단의 100번. 평소에 함께 생활하시는데 오늘 박정환 구단의 표정 어떤 것 같으세요? 뭐 평소에도 무표정에 가까운 기사입니다만 그래도 컨디션은 나빠 보이지 않은데요. 뭐 잠을 못 잤다거나 그런 피곤한 기색은 별로 안 보입니다. 네. 그래도 우선 돌을 가려서 백을 주었다는 것이 사실 뭐 이게 심리적인 것에 가깝지만 뭐 과학이라든지 수치보단 심리적인 것에 더 가깝지만 그래도 이런 큰 승부에서는 뭐 기술도 중요하고 기량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것이 미묘한 것이 또 승부를 좌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바둑을 보기 위해 대국장에 들렸던 루이나이웨이 구단도 네, 누가 100을 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저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기사를 읽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루이 구단은 전 세계 프로 기사 가운데서 흑번을 선호하기로 손가락 안에 드는 기사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덤이 5집반인 시절에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6집반도 당연히 흑이 좋다. 7집반도 흑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최종국은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두 선수의 바둑은 뭐 100번을 준 쪽이 판을 잘 풀어가기 때문에 또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했던 얘기 같고요. 네. 대부분의 프로 기사들이 이제 6집반이면 특히 한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6집반이면은 뭐 흑백 모두 큰 불만이 없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7집반이면 아무래도 흑을 주는 편이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 기사가 중국에 가서 시합을 할 때 보통 때 6집반으로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가서 대국을 할 경우에는 이제 흑을 잡게 되면 왠지 한 집 손해 보고 들어가는 느낌. 백을 잡으면 또 한 집 뭐 이득을 보고 시작하는 느낌. 그런 푸근한 느낌 때문에 네. 미묘한 차이, 한 집 차이지만 그것이 한 집 차이 이상으로 심리적인 것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중국 기사들도 한국에 오면서 그렇죠. 마찬가지 기분이 중국 들까요? 기사들이 한국에 와서 흙을 잡게 되면 더 뿌듯한, 푸근한 느낌이 들겠죠. 네. 중국은 2001년까지 이제 더미 5집 반이었거든요. 제가 2001년부터 중국 리그 이제 갑조 리그에 출전을 했었는데 2002년부터 더미 7집 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미 한 집씩 늘어난 게 아니라 중국 룰의 관계 때문에 5집 반에서 갑자기 7집 반이 된 거죠. 그때부터는 확실히 뭐 그 전까지는 사실 5집 반이어도 뭐 흑백 서로 둘만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7집 반이 되고 나니까 확실히 백이 편하더라고요. 최근에 트렌드가 초반부터 좀 치열한 바둑으로 그려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덤의 차이가 더 크게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흑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전보다 더 치열하게 두면서 덤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흑이 주도를 하면서 좀 적극성을 띠고 가야 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7집 반의 덤이라면 좀 차분히 두면서 기다리는 바둑을 두어도 균형을 충분히 맞출 수 있고 큰 덤을 이용해서 판을 짤 수가 있는데 흑이 오히려 유유자적하게 두고 있으면 그냥 덤에 걸리는 바둑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흙을 쥐고 사용할 포석이 없다라고 네, 맞아요. 얘기를 하는 기사들도 있거든요. 지금 웬만한 보석은 거의 다 연구가 되면서 이제 흑백 서로 간의 이제 뭐 최선의 결과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면서 웬만한 보석은 거의 대부분의 뭐 어린 기사들, 젊은 기사들이 다 입력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흑으로 그냥 뻔히 다 아는 보석을 쓰면 상대가 연구가 돼 있으면 이제 답답한 거예요. 서로 아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흑을 잡으면 오히려 요즘에 기사들이 뭐를 둬야 돼? 무슨 보석을 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박정환 구단도 네. 결승전 가기 전에 백을 찐 포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네. 오늘 탕웨이신 구단이 사용한 포석은 네. 연구를 한 것 중에 들어있나요? 글쎄요, 뭐 모르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두어진 수 있죠. 흑이 이제 우하기에 붙여 끄는 정석은 역시 실리 위주의 그 정석 선택이고 탕웨이신 구단이 이 포석도 많이 두었습니다. 근데 여기 둔수, 이 수가 빨리 나왔다는 것에는 아마도 박정환 구단이 평소에 조금 연구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뭐 그야말로 추측일 뿐이지만요. 이 수도 이제 낮게 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높게 가면서 자 이렇게 두고 이 자리 지금과 같이 두었을 때 낮게 두는 것과 높게 두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죠. 낮게 두었을 때는 우변 쪽 이제 실리 다음에 뭐 이쪽을 파고 들어간다든지 침투한다든지 이런 수를 볼 때는 낮게 있는 것이 나은데 낮게 있으면 백이 또 붙여갔을 때 이제 백의 행마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높게 4선으로 둔 수는 지금은 백이 붙이는 자세가 흑이 호구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붙이는 것이 악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높게 둔 수는 우변 실리보다는 이제 우상 쪽 전투에 좀 중점을 둔 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이번 응시배 이 결승전만 하더라도 책 한 권 이상이 네.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바둑팬 여러분과 한국 뭐 프로 기사들과 바둑인들의 희망대로 만약에 박정환 구단이 오늘 승리를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박정환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바둑에 있어서도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성적은 더할 나위 없이 뭐 몇 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고 세계 무대에서도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승부에서 번번이 이제 중국 기사들에게 조금 이제 발목을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가장 큰 승부에서 또 가장 큰 압박을 견뎌내고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이제 평소에 박정환 구단이 좀 보완할 점으로 여겨졌던 멘탈이라든지 정신력 부분에서도 그런 것을 극복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늘 승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박정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뭐 대국자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관전하고 또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그
징크스라는 거를 네, 자꾸 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의 응시에 보면 결승 최종국까지 가는 승부 2번 있었는데 네. 2번 다 우리 한국이 우승을 차지했었죠. 1회 대회, 2회 대회였고요. 1회 대회는 조은현 구단이 이제 예외핀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역사적인 이제 한국의 첫 세계대회 우승이었죠. 네. 2회 대회는 이제 서봉수 구단이 오고다케 히데요 구단에게 역시 5국에서 대역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국가대표실에서 제가 있었는데 서봉수 구단이 이제 여느 때와 같이 또 국가대표실에 오셔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이제 대만에서 유학을 온 위리진 선수도 있었고 김성윤 구단이 잠깐 이렇게 들렀어요. 네, 어제 국가대표실에. 공개 해설을 아, 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사국을 져가지고 이거 느낌이 좀 어떤지 모르겠다 이런 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서봉수 구단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기는 게 장땡, 이기면 장땡이라고. 네, 방송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너무나도 아무튼. 맞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뭐 징크스라든지 뭐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기고 나면 승자에 맞춰져서 언론 그 매스컴에서는 승자에 맞춰서 기사를 쓸 뿐이다. 네. 이런 정말 뭐 경험해 본 그런 이 피말리는 5번 승부와 최종국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회 대회 조은현 구단과 2회 대회 서봉수 구단의 우승이 약간 다른 것은 1회 대회 때는 조은현 구단이 1승 2패로 이제 뒤처지다가 4국 5국을 연승을 한 반면에 서봉수 구단은 이제 2승 1패에서 4국을 패하고 5국을 다시 승리를 했거든요. 그것이 좀 다른 점인데 그 서봉수 구단이 우승했던 때 그 바둑 내용을 보면요. 4국의 내용이 제일 안 좋았어요. 네. 4국의 내용이 제일 안 좋았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0을 쥐고 시간도 많이 남겨놓고 그냥 빠른 수수에 이제 불개패를 하고 말았는데 그런 이 중압감 한 판만 이기면 이제 우승이다. 그런 네. 고지가 보였을 때 중압감 또 초조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바둑을 못 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에서 읽어본 이야기로는 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서봉수 구단이 4국을 패하고서 5국까지 다 5국을 앞두고 그때까지도 이제 마음의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쿵쾅쿵쾅하죠. 이게 40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때도 40만 달러였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도. 이제 그렇게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동물원에 가서 악어를 보고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책의 내용이 있거든요. 결승전 도중에요? 아니요. 그 쉬는 날. 쉬는 하루 날. 쉬는 날. 네. 동물원에 산책을 갔다가 악어를 보고 악어가 물속에서 이제 조용히 먹이를 기다리다가 먹이가 오면 한 번에 이제 그 낚아채는 그 모습을 보고 저거다라고 뭔가 이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오국에서도 상당히 불리했던 바둑을 대역전승으로 우승을 하죠. 그만큼 이런 정도 승부가 되면은 기량도 물론 평소에 기량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미묘한 것 또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심장 싸움 물론 중요하고요. 자, 바둑이 초반부터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흙이 바로 씌워갔거든요. 네. 이 붙여 끌었을 때부터 흙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탕웨이신 구단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고 나섰고 백도 이제 뭔가 흙에게 호구 자리를 허용한 것 같고 석점머리를 맞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 하나 들여다봐둔 수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끊어가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끊어간 수가 아주 날카롭죠. 그 전에 이 행마도 배워둘 만한 것이 여기를 이제 나오면 이 모양은 나중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쌍립을 쓰게 되면 이 교환 자체가 돌 두 개가 흙에 이득이 되어 있죠. 물론 지금은 밀었을 때 당장 이쪽을 뭐 둔다는 보장은 없지만 다르게 둘 수도 있지만요. 뭐 젖혀간다든지 해서요. 지금 끊어간 수가 예리합니다. 지금은 이 들여다보아둔 수를 이용하겠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치고 나와서 가만히 차단하는 것은 이어야 되죠. 그때 늘고 이렇게 되면 수를 조일 수가 없기 때문에 늘어야 되는데 이 교환으로 인해서 흙이 오히려 5점에 잡힙니다. 네. 그럼 안에서 살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백의 입장에서요. 네. 백은 지금 수습 자체는 어렵지가 않고요.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득을 본다든지 흙의 모양에 흠집을 남겨둔다든지 좀 효과적으로 두겠다는 뜻이죠. 사는 것만 본다면 그냥 밀고 나와도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다만 이제 흙이 씌워온 수의 의도를 좀 간파를 하고 그대로 이제 흙이 원하는 길로 두어주는 것이 아니라 백이 오히려 뭔가 주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 초반부터 기세 싸움도 치열하네요. 거의 대부분의 이 한국 기사들이 탕웨이신 구단의 바둑을 평가할 때 항상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제 국가대표실에 있다가 왔는데 오늘도 그 얘기가 뭐 여러 차례 나왔어요. 뭐 조금 뭐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탕웨이신 가둘 때는 네. 그만큼 노림이 강하고 끈질기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참 좀 신기한 점 중에 하나가 요즘 바둑을 보면 네, 반집 승부인데도 돌을 거두는 그렇죠. 기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두 기사는 3국과 4국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네. 끝까지 개가를 했어요. 네. 3국은 7집, 4국은 이제 벌점 11점. 네, 벌점 2집을 제하고 11점 승부가 났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반집 이제 진 게 확실하면은 돌을 거두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개가를 하는 것보다는. 왜냐면은 이 기사들마다 다르겠지만 반집 쳤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그 절차 자체가 너무나 괴로워요. 진 걸 뻔히 아는데도 개가를 해야 되고 네. 진 거를 그래서 그냥 싹싹하게 돌을 거두는 기사들도 있는 반면에 이 두 기사는 약간 뭐랄까요? 일단 바둑 자체도 던질 곳을 뭐 찾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진 것을 좀 인정을 못하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불개를 선언하는 것 자체가 네. 내가 상대한테 진 것을 인정하는 건데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괴롭지만 마지막까지 개가를 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들었어요. 네. 신기하게도 좀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두 기사가. 그런가요? 나이도 동갑이지만 차이가 네. 많이 나도 끝까지 개가를 하는 모습도 네. 그랬고요. 박종환 구단도 사실 뭐 미세한 차이의 돌을 거두는 경우도 있는데 네. 왠지 그러니까 이번 승부는 그만큼 상대에게 너에게만은 지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것일까요? 뭔가 둘만이 느끼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흙이 여기를 막고서 여기를 한 번 더 막았는데요. 네. 역시 이수로도 이렇게 끊어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나오게 되면 역시 이규환이 말을 합니다. 들여다보고 민수로 인해서 흙이 막을 수가 없죠. 절호의 교환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막고 이렇게 막아간 것은 이 귀는 뭐 여차하면 버리더라도 그리고 백이 두더라도 이곳은 차후에 이렇게 패로 버티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두텁게 중앙 쪽을 처리를 하고 막아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패를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백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지금 끊어간 수가 네. 좀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수예요. 이제 축이 좋아야 하고요. 우선은 네. 지금은 자, 축을 보는 방법은 이렇게 화점이 있으면 1,000원의 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흙이 어떻게 단수를 치더라도 지금 축이 걸려 있죠. 네. 네. 굳이 좌하까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1,000원에 있다고 하고 네. 계산을 하면 되는 거군요. 좌하에 화점이 있으면 1,000원의 화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좌하에 소목이 있으면 1,000원의 이쪽에 이제 중앙에 소목이 있다고 생각하면 네. 뭐 일일이 세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100% 바둑판이 20줄이 아닌 이상 이건 10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축이 성립하지 않죠. 그것을 확인하고 끊어간 것이고 이 수 외에는 이 한 점이 움직이는 수가 없을 뿐더러 전체가 막혀버린 꼴이기 때문에 이 수가 유일한 여기서의 이제 백의 후속 수단이자 날카로운 수입니다. 흙이 지금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약점이 또 남아서 흙이 급하고요. 최대한 버티는 수라면 네, 이렇게 치받는 수가 최강수인데 예. 자, 나가면 이곳이 역시 서로 놓칠 수 없는 요소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침착하게 그냥 이 한 점을 잡아두면요. 따낼 수도 있고 늘어줄 수도 있는데 느는 것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백이 흑이 이쪽을 우선은 지켜둬야 되죠. 그리고 아직 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한 점을 잡아둔 순간 밖으로 탈출하는 수가 생겨요. 맞보기입니다. 이것은 흑이 파탄이에요. 이렇게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끊는 수가 상당히 날카로웠네요. 이수로 인해 흑 2점을 제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쪽으로 단수 치고 한 점을 잡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역시 축은 계속해서 백이 유리하죠. 여기 돌이 있다고 생각하면 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여기를 끊고 넘을 때 뭐 이 수상전은 굳이 다 메워보지 않아도 흑이 잡혔죠. 네. 그럼 백이 귀에 패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 두 점을 잡으면서 부분적으로 난형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집으로도 6, 7집 정도 확보를 했고요. 굳이 이 팻을 이용해서 살자고 하지 않더라도 부담 없이 그냥 이 자체 내에서 삶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항상 좀 안에서 갇혀서 사는 형태를 좀 불만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도 거의 그런 형태가 되어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바깥쪽은 확실히 흑이 두터운 느낌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원래 흑이 돌이 1개, 2개, 3개가 이제 흑진이 이미 펼쳐져 있던 곳이었잖아요. 네. 여기서 백이 6, 7집 이미 났고 여기도 백이 두면은 뭐 보너스라고 해야 되나요? 언제든지 나중에 패로 이제 잡으러 가는 수가 남아 있고 흑이 두터움을 얻긴 했습니다만 이 돌만 심하게 몰리지 않는다면 흑이 두터움을 당장은 뭐 눈에 보이는 곳에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 삶은 백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조금이라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백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두어지고 있는 내용이 오전에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 수로 이제 여기를 들어가는 수도 연구가 됐었습니다. 더 깊게요. 네, 이제 지금 국가대표팀에서도 열심히 이 바둑을 이제 보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창호 구단도 한국기원 국가대표팀에 와서 같이 네. 기사들과 연구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로는 이제 여기까지 깊숙하게 들어가는 수가 연구가 됐었고요. 막으면 붙여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한 점은 백이 잡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옥집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래쪽에 백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냥 붙인 수보다는 좀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갔을 때 막아주는 것은 이제 붙이는 수가 있고요. 또 이 수로 이제 들어갔을 때 백이 반발하는 수로 이 선에 두어서 뭐 여기서부터 전투를 펼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엠모 구단의 네, 엠모 구단이요. 네, 목진석보다니까요. 근데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붙임수로는 이쪽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수가 어땠을까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어요. 네. 국가대표팀 연구회에서는요. 그럼 백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만족일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이 수는 흑이 쉽게 처리를 한 느낌은 있는데 백의 입장에서 별로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근거가 다 우변 쪽에 근거가 다 없어진 셈이지만 지금은 흑이 한 수를 더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정확하게 한 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백이 어느 정도는 좀 숨 돌릴 틈을 얻은 겁니다.
목준석 구단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국가대표 연구실에서 벌이고 있는 연구회가 네. 정말 화려한데요. 어, 네, 조은현 구단을 제외한 응시배 우승자들이 다 계신 거 아닌가요? 오늘 연구회는 이창호 구단은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국가대표 연구회에 와서 국가대표팀과 같이 연구를 하고요. 네. 오늘은 또 다른 응시배 우승자인 최철환 구단도 왔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바둑을 보고 있고요. 아마 서봉수 구단께서 좀 있으면 오실 테고요. 점심 식사하고 와. 네, 오시겠죠.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해주기를 정말 모두가 기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뭐 이제 국가대표 내부 그 스케줄로는 매주 수요일 오후 시간이 이제 운동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반나절은 운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후에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야외에 나가서 운동하는 시간이 이제 있거든요. 스케줄이. 예전에 요가하는 거 요가도 사진으로 네, 봤었는데요. 네, 요가도 있고 뭐 부근에 이제 공터에 가서 뭐 축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동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운동 시간도 이제 취소가 되고 취소인지 잦은 반납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네, 오늘은 후자일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모든 국가대표팀이 오후에도 이 대국을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할 예정이고요. 자, 지금 밀어서 치받은 수도 어찌 보면 모양이 좀 억울한 듯하지만 이 밀어서 빈삼각으로 두어서 억울한 듯하지만 이렇게 두어 놓아야만이 이제 백이 아무런 부담 없이 흙이 넘어갔을 때도 완벽하게 살아 있다는 거죠. 박정환 구단이 1국과 3국에서 100번을 이제 선택을 주었을 때는 두텀 위주의 바둑을 두었잖아요. 그래서 세력도 쌓고 세력을 바탕으로 판을 풀어나갔는데 오늘은 좀 판의 골격이 좀 다르네요. 어떻게 보면 탕웨이신 구단도 좀 실리 작전을 네, 펼쳤었잖아요. 네. 오늘은 다른 걸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 포석 자체는 탕웨이신 구단이 또 많이 씁니다. 네. 수목 2개를 두고 이제 미니 중국식도 많이 쓰지만 눈목자로 굳히는 수도 탕웨이신 구단이 한때 많이 두었었고요. 그래서 걸치면 역시 이 부쩍 끄는 수 자체를 좋아해요. 우선 실리를 차지하는 거를. 이 포석을 뭐 예전에 이세돌 구단과 대국할 때도 썼었고 중국 자국 시합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큰 승부라면은 그것도 이제 응시배 5국 같은 단판 승부, 일생일 때 승부에서는 역시 좀 아는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은 그동안의 결승전과는 다르게 바둑이 30분 정도 일찍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0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또 점심 시간도 30분 앞당겨졌어요. 네. 한국 시간 1시부터 2시까지가 이제 점심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상하이에서 이 응시배 결승이 펼쳐지고 있는데 중국 자국 내 시합인 창기배, 중국어로는 창치배이죠. 이제 역시 임창기 선생 그 기금회에서 만든 시합의 결승도 같은 장소에서 벌어져서 그 시합은 그저께 끝이 났습니다. 결승 3분기 시합이었는데 토자시 구단이 렌샤오 오단인가요? 렌샤오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우승을 확정 지었고요. 네. 그 뭐 오늘 응시배 시상식과 그 시합과 뭐 여러 가지 시상식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서 평소보다 좀 대국이 30분 일찍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저는 궁금하네요. 이게 뭐 원래 사전부터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당일이나 또 하루 전에 통보가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좀 신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보통 이런 큰 결승 대회면은 특별 대국실에서 단독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그 4국대 보니까 뒤에 터자시 구단과 렌샤오 7단이 대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었나요? 같은 아, 홀에서 공간에서 저는, 네. 결승전을 하는 게 참 이색적이었습니다. 이색적이라고
기보다는 좀 엽기적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무리 그래도 응시배 결승과 국내 대회를 같이 둔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이색적이라고 표현하신 게 참 많이 순화를 한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저는 그런 큰 대국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더 신경이 그렇죠. 쓰이겠죠? 아무래도 이 큰 시합이고 기사들이 그야말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고 있는데 뭐 뒤에서 초읽기 소리가 난다던가 아, 뭐 누가 좀 시끄럽게 한다던가 이러면은 대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오늘은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두 대국자가 네. 열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그 기사 사진에서 그 중국 기사들끼리 같이 밥을 먹는 장면을 봤는데 그래서 저는 밥만 이제 점심 시간에 밥만 같이 먹나 보다. 사실 저는 그것도 이상하게 네. 생각했어요. 점심 시간에 세 기사가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야, 바둑을 같은 곳에서 둔다는 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어웨이 경기라는 게 더 네. 느껴지는데요. 자, 오늘 결승 5번기 최종국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정환 구단 대 탕웨이신 구단의 바둑.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여덟 번째 응시배 우승자가 가려지는 날입니다. 결승 5번기 최종국. 네, 바둑을 잠깐 살펴보면요. 백이 이렇게 약간 억울해 보이는 교환을 하긴 했지만 확실하게 살아두면서 7집 최소한 확보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은 뭐 이렇게 패를 통해서 삶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꽃놀이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하나 들여다보고 붙여서 저쳐 이었습니다. 정말 냉정한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들여다본 수의 의미는 지금 끊는 수를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축이 들여다본 수로 인해서 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조치훈 구단의 바둑을 보면 형세가 유리할 때는 이 수를 상당히 즐겼었어요. 네, 조치훈 구단이 이렇게 두어서 승리를 이제 우세한 바둑을 지켜내고 또 승리까지 가져간 바둑이 여러 판 있습니다. 중요한 승부에서요. 박정환 구단이 그것을 알고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도 귀의 실리를 확실하게 확보한 의미가 있고 네. 이 들여다본 수와 이제 연관지어서 이 끊는 수를 다음에 노리고 있죠. 지금 상병까지 거의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하는데요. 네. 바둑 어떻게 보이세요? 큰 차이는 아닌 것은 확실해요. 뭐 흑백 모두 큰 악수가 나오거나 문제수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뭐 큰 차이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수가 약간은 어찌 보면 좀 느슨하다면 느슨한 수거든요. 더 준엄하게 둘 수도 있었던 장면에서 좀 쉽게 처리를 한 만큼 뭐 선택하라면 백을 잡을 것같고요. 네. 여기에 나중에 이제 늘어서 보너스가 하나 남아 있는 것도 백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은 실리로는 백이 조금 앞서고 또 두터움은 흑이 앞서는 바둑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팽팽한 가운데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상중앙의 두터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그렇죠. 승부겠네요. 네, 이 두터움이 지금 집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집만 세 보면 백은 이곳에 뭐 한 17집, 여기가 7집, 24집, 여기를 이제 대충 10집 가까이 보면 30 이제 4집 정도는 확실히 나 있습니다. 흑은 15, 여기는 애매한데요. 백이 늘어서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한 5집으로 봐야 될까요? 19.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지만 집으로는 뭐 여기를 이제 한 10집, 15집으로 본다면 집으로는 아무래도 백이 조금이라도 계속 앞서 나가는 바둑이 될 텐데 이 바둑에 이제 좀 알 수 없는 요소 또 서로가 조심해야 되고 서로가 흑의 입장에서는 이 바둑을 풀어 나가야 되는 그 요소는 이 두터움입니다. 이 두터움을 어떻게 이제 집으로 만드느냐, 백은 어떻게 지워 나가느냐.
결승 3, 4국을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탕웨이신 구단이 더 사용을 했고요. 네. 또 점심시간에 그 봉수하기 전에 탕웨이신 구단 차례에서 봉수가 됐었어요. 네. 그것 봉수도 애매해서 이제 예전부터 뭐 일본의 이틀거리 바둑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전기를 읽어보면 자신이 두고 봉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기사도 있고 또 두지 않고 이제 봉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기사도 있는데 자신이 이제 두고 그 봉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느낌을 받는 기사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내가 골치를 앓느니 그냥 두어버리고 잊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네. 그럼 박정환 구단은 두는 쪽이고 탕웨이신 구단은 안 안 두는 두는 쪽이라고 쪽은 안 봐야 두는 되는 쪽인 것 건가요? 같아요. 네. 자, 좌하기는 가장 간명하게 백이 선택을 했고요. 바로 끊어갔습니다. 바로 끊어간 것은 역시 다른 곳에도 이쪽을 돌본다든지 하는 수도 있지만 이런 곳을 이제 백이 두지 않고 흑이 조금씩 키워가게 되면 끊는 수도 놓칠 뿐더러 점점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두텀이 조금 더 커지기 전에 집으로 이 부풀어 오르기 전에 미연에 방비를 하겠다. 미연에 이곳을 빨리 이제 두텀을 지우겠다라는 작전입니다. 중앙으로 밀면서 끌고 나오고요. 네, 저수를 보고 상당히 좀 놀란 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수를 좀 빨리 뒀거든요. 네. 아껴둘 수도 있었던 건가요? 그것보다는 이제 이 밀고 나오는 수를 둘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쭉 밀고 나와서 싸우는 수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읽어야 될 수가 많거든요. 뭐 이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부분도 있고 변화도 많을 텐데 끊고 나서 거의 이제 일사천리로 빨리 뒀어요. 근데 이게 다 수를 읽고 둔 것인지 아니면 느낌으로 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 길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해서 둔 것인지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네. 만약 그 자리를 아껴두었더라면 어느 쪽으로 손이 갈 수 있었던 건가요? 뭐 이제 위에서 활용을 하는 방법은 있는데 아마도 위에서 활용을 하는 것은 좀 싱겁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이도를 바로 움직여서 그냥 이도를 수습을 해내면 이 두터움은 사라지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 결단력이라고 할까요? 좀 좋게 말하면 결단력이고 뭐 어찌 보면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장면에서 좀 손이 빨리 나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뭐 이 수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바둑 포석은 어느덧 마무리가 됐고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측의 흙도 상당히 두터워 보이기는 한데요. 벽이죠 사실. 이거는 뭐 이런 약점은 지금 약점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상변과 우변 모두 흙이 근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약점이 아니라면 이제 벽이죠. 이 벽인데 벽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백이 지금 끊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이 벽을 그냥 공배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고 반대로 좀 시달리게 된다면 이 두터움이 그야말로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벽으로서의 위력을. 백이 지금 이제 내심 노리고 있는 것은 상변의 맛이에요. 이제 이쪽으로 치중하는 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붙이는 수 둘 다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여기 한 2개 정도 이렇게 듣는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두어도 찌를 때 막는 것이 아니라 치받아서 찌르고 나오고 뭐 이런 맛이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흙이 걸리죠. 이렇게 하면 막아서. 다 잡을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백돌이 쌓이게 되면 흙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것을 결행한 뭐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는 흙도 그냥 늘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제 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여기까지만 돌이 생겨도 아까 이수 보여드렸죠. 이렇게 네. 붙이는 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또 늘어준다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나오게 되면 젖히는 건 역시 늘어서 흙이 잘 안 되는 그림이고요. 붙이는 것도 못 넘어가나요? 아, 지금 붙이는 거가 있네요. 좀 억울하긴 하지만 이렇게 두면 넘어가네요. 그러면 이렇게 두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넘어가는 네, 수를 안 주는 거니까. 근데 흙도 늘어져 있는 것과 젖혀 있는 게 차이가 크죠. 네, 지금 그래서 흙이 젖혀간 것도 뭐 기세로 백을 가두는 의미도 있지만 상변의 맛을 신경 쓰는 겁니다. 보시면 뭐 있거나 되어 있을 때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나오고 이었을 때 여기서 흙이 나와만 주면 딱 장문이 성립이 돼요. 네. 이것은 뭐 이렇게 끊더라도 꽉 막아버리면 축장문 안 되기 때문에 흙이 잡히는데 여기서 여기 돌이 있는 관계로 끊는 수가 좋습니다. 끊어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끊기고 네. 또 이쪽으로 나와야 단수를 되는데 치면 같이 단수 치고 나오게 되면 흙이 탈출하면서 백이 오히려 잡혀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돌이 백이 있느냐 흙이 있느냐가 상변에 바로 한 수 차이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부분 굳이 수를 내지 않더라도 이용을 해서 네. 중앙으로 머리를 내미는 거는 쉽게 될 것 같거든요. 백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쪽을 어딘가를 선수로 해서 흙을 받게 만들고 수습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박종환 구단이 그려갔던 이 진행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걸까요? 이제 잡힐 돌은 아닌데 사는 모양도 어떻게 사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런 돌이 사실 잡히는 경우는 드문데 네. 사는 게 이제 수월하게 공격당하지 않고 단단한 모양을 갖추면서 사느냐 아니면은 좀 괴롭게 이제 목숨을 이제 겨우 부지하는 정도로 뭐 상대에게 많은 두터움을 허용하고 이런 식으로 사느냐 이걸 봐야겠죠. 호구로 하나 교환을 해두고 중앙 한 칸 정도 뛴다면 네. 이 정도는 어떤 거예요? 자, 호구 치고 받고 한 칸 뛰면은 이 정도면은 일단 한숨 돌렸죠.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그리고 흙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서로 불만 없을 것 같아요. 백은 이 두터움을 그래도 집으로 주지 않고 지우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대신 흙의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이 큰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두텁게 두다 보면 나중에 이 돌은 다시 언젠가는 중앙 쪽을 흙이 갈라가면서 우변 쪽과 이제 갈라쳐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호구친수는 선수입니다. 이제 여기가 젖혀져 있지만 다시 호구의 백돌이 오면서 이제는 어렵지 않게 수가 나죠. 지금은 그냥 꽉꽉 이렇게 둔 다음에 막는 것이 아니라 한 수 늦춰도 백이 한 수 빠르죠. 네. 네, 백이 먼저 메워가기 때문에 흙은 받아야 됩니다. 앞서 흙이 만들어 놓았던 중앙 두터움은 집으로 만들 수 없게는 박종환 구단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백이 선택의 기로입니다. 자,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한 칸 뛰는 수,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에 약수 없다라는 말대로 이 수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부분적으로는 뭐 시험 문제에 나오면 오히려 이 수가 100점짜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두었을 때 눈에 보이는 집을 이제 흙이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둘 수도 있고 타이트하게 붙여가는 수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두더라도 눈에 보이는 안팎으로 눈에 보이는 집이 되는 자리를 흙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여기를 두느냐 아니면 좌변을 차지하고 버티느냐는 이제 박정환 구단의 선택이죠. 네, 굳이 중앙을 당장에 받지는 않아도 되는 거군요. 뭐 잡히지만 않으면 조금 괴로워도 견디겠다 뭐 이런 작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좌변을 간다면요. 자, 좌변을 네, 부어갑니다. 좌변을 두었고 그렇게 되면 흑이 이제 선제 공격, 이제 공격의 칼을 뽑겠죠. 지금 그냥 젖혀가는 것은 백도 호구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안형이 풍부해요. 이렇게 두면 이쪽에 탄력이 있고 안형이 있어서 잘 공격당할 똘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칸 뛰는 것도 같이 붙여서 행마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마가 나옵니다. 이 자리 네, 한 말씀해 칸 정도가 적정선이었나요? 여기요. 백이 두 칸으로 이 벌리면 자리요. 네.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수는 이제 두 칸 벌리면 물론 이게 다 집이면은 두 칸이 당연히 낫겠죠. 근데 지금은 흙이 이쪽이 두텁고요. 또 더 돌이 쌓이면서 두터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두 칸을 벌리게 되면 나중에 이런 곳 붙였을 때 아주 백이 받기가 고약해요. 지금 이 돌이 없는 네, 상황이죠. 아래로, 아래로 젖히면 받아도 끊었을 때 잘 처리가 안 됩니다. 네. 이 한 점을 잡으면 귀 쪽에서 치고 뚫는 수가 생기고 이런 것은 다 여기 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두 칸을 벌렸을 때 이쪽으로 단수치더라도 혹은 위쪽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쪽 돌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벌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 벌려서 오히려 본인의 허점만 노출하게 됩니다. 네. 단단하게 한 칸으로 벌리는 것이 지금 정수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젖히는 수, 한 칸 뛰는 수 다 백에게 어렵지 않게 백이 모양을 잡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라는 격언대로 백이 한 칸 뛰는 수가 100점짜리 수이기 때문에 흑이 지금 시어간 수도 좋은 감각입니다. 약간 백이 답답한 느낌이 좀 있죠. 실리를 차지하고 흑의 두터움도 이 돌이 살아간다면 두터움도 좀 깨는 그런 진행이지만 우선은 이 돌 자체가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시달리기는 할 것 같죠. 근데 두 선수가 정말 삼국도 그랬지만 사국도 그랬나요? 오전 중에 상당히 많은 수를 지금 수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오전 오늘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진행되는 시간이 3시간이거든요. 네. 왠지 최종곡이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시간을 더 드릴 것도 네.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큰 승부를 이제 하는 기사들은 승부의 그 압박이 사실 그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승패를 떠나서 또 이 마음 한편에는 이제 네. 내면에서는 빨리 그냥 이 승부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누가 이 괴로운 승부를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게 내면에 자기도 모르게 있습니다. 네. 저도 승부를 하다 보면 중요한 시합에서는 물론 이기고 싶고 뭐 이기면 우승이다 또는 이기면 뭐 좋은 성적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기고 싶고 잘 두고 싶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 한켠에서는 이 대국을 승부를 하고 있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괴롭고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에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조금 두 기사가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빨리 손이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어려운 장면에서도 그냥 기세로 또는 네. 그냥 감각으로 두어 나가는 것을 지금 보면은 아마도 두 선수도 이 승부에 대한 압박을 이런 초일류 기사들도 승부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최종곡 누가 이기느냐는 정말 심장이 큰 기사가 그쵸. 이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세로라도 네. 좀 빠르게 손이 나오고 좀 기세 좋게 착수도 네. 하고 그런 경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군요. 네, 근데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승현 캐스터 맞을 수도 있어요. 기세로 그냥 빨리 두고 이제 내 심장은 이만큼 튼튼하다, 네. 강철순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승부가 또 너무 중요하고 크지 않습니까?
뭔가 승부에 대한 이 압박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손을 빨리 나오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기억을 해보면 뭐 이제 중요한 승부, 뭐 결승전이라든지 정말 뭐 자주 찾아오지 않는 큰 승부 있잖아요. 그런 승부를 앞두고도 이게 계속 그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또 승부에 대한 압박, 또 졌을 때 그런 뭐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큰 승부가 끝났을 때 지면 당연히 좀 뭐 이제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이겼을 때도 이겼을 때 그 희열도 물론 있겠지만 네. 아 이제 정말 이제 끝났구나 이제 쉬고 싶다. 네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대국자가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렇게 긴장이 되고 그런데 본인들은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네. 결승전은 치르는 동안 정말 살이 빠지는 기사들도 있다고 하고. 네. 뭐 예전에 이틀거리 바둑 이제 일본에서 이틀거리 바둑 두면 한 판에 뭐 리나이 펑구단 같은 경우는 3kg씩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틀거리 바둑은 못 둬봤고 어렸을 때 이제 각자 5시간짜리 바둑은 어렸을 때 많이 둬봤는데 뭐 4시간짜리 5시간짜리 두어도 1kg는 그냥 뭐 쉽게 빠지거든요. 그만큼 체력 소모가 큽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런 소모가 크고요. 네. 근데 그냥 뭐 예선 바둑도 그러할진데 지금 일생일대의 승부에서 정말 단 한 판의 명예와 뭐 상금은 사실 뭐 둘째치고 명예와 네. 모든 것이 걸려 있는 단 한 판 승부에 얼마나 정말 네, 이 두 선수의 지금 마음이 지금 상상이 될 것 같으면서도 또 상상이 안 되네요. 어떨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대회 기전 중에 가장 전통의 기전이고 네, 4년마다 한 번 열리잖아요. 네, 그리고 4년 전에 또 박정환 구단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아쉬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꼭 우승하고 싶은 대회가 네. 될 텐데요. 자, 뭔가 흙이 쉬어가면서 이쪽 중앙 주도권은 흙이 쥐고 있는 장면이죠. 네. 여기에는 이제 뭐 집이 늘어난다거나 백을 뭐 위협할 수 있는 집이 늘어나진 않지만 지금 벽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백이 답답한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이 양쪽이 손을 잡고 수습이 된다면 사실 백이 초반부터 여기도 사실 약간 불안했었고 지금 어찌 보면 곤마 2개가 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양쪽의 돌이 손을 잡고 산다면 연결이 되면서 산다면 걱정거리 2개를 한 번에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이 접전, 중앙에서의 절충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응시배 결승 최종국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이 오전 대국 진행에 있어서 사용한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탕웨이신 구단이 1시간 14분 정도 남겨뒀고요. 박정환 구단이 1시간 43분. 네, 이번에도 역시 박정환 구단이 한 30분 정도를 네. 여유 있게 남겨뒀죠. 확실히 시간 관리는 박정환 구단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응시배 이제 이번 상하이로 떠나기 전부터 한 일주일여 전부터 국가대표 선수들과 이 응시배 시간으로 응시배 제한 시간으로 4판 연습 그 국가대표 리그전을 두었고 그때도 3시간까지 다 사용하지 않고 이제 계속 대국이 종료되면서 어느 네. 정도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것을 본인이 좀 터득을 한 것 같습니다. 1국과 2국에서는 좀 시간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약간 이제 좀 곤란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계속 시간에 쫓기면서 특히 2국에서도 벌점 4집까지 받고 거의 이제 시간 제한 마지막 몇 초까지 남겨둔 상황까지 이제 가면서 나중에 사실 시간에 많이 쫓겼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3국, 4국은 뭐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본인이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여유 있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측으로 계속 머리를 내밀고 있는데 네.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연결은 되는 형태죠. 연결은 되는 형태인데 아무래도 좀 많이 형태가 좀 오그라들고 근거도 많이 없어 보이고 어쩌면 정말 말씀드렸듯이 여기 한 칸 뛰는 수 있잖아요. 한 칸 네. 뛰고 흑에게 이제 그냥 집을 차지하라고 두는 것이 이렇게 당하는 것보다는 약간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흙이 한 칸으로 씌워가면 네.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여기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이 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차단 자체는 흙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흙도 여기가 약점 투성이입니다. 자, 단수 치면 나와야 되고 약간 극단적인 참고도이긴 하지만 끊으면 이렇게 둬야 되고 흙도 지금 약점 투성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잡으러 가는 공격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한 칸 정도면 연결된 건가요? 네, 지금 한 칸 또는 늘어서도 연결은 되어 있죠. 그러면 백이 좌변 실리도 차지하면서 중앙 타개도 된 건데요. 근데 연결은 됐지만 지금 연결이 되고서도 아직 미생이라는 게 전체가 아직도 완벽하게 못 살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흙이 당장 잡으러 오는 것보다는 나중에 언젠가 계속 서서히 조여오면 백이 답답할 수가 있어요. 급소인데 저수가 사실 기분이 좋죠 아주. 백의 이 안녕을 선수로 파워하자는 뜻이고 네. 지나가는 길에 이제 급소잖아요. 딱 봐도 급소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저수가 흙의 치명적인 문제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수가요? 네. 이 수로는 계속 여기를 밀어갔으면 백이 좀 조금이라도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밀고 계속 이쪽을 압박해 갔으면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찔러가도 사실 늦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백이 받아주면 그때 몰고 갈 수 있지 않나요? 네, 그게 아마 뭐 당회신 구단의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선두수가 중요하죠. 후수로 만약에 백이 받아준다면 당연히 뭐 흙이 득을 받지만 지금은 백이 다른 선수를 잡는 방법이 수가 있는 있거든요. 건가요? 네. 붙이는 수요. 네, 지금은 붙이는 수가 좋아요.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안 두더라도 흙이 끊을 수가 없죠. 네. 한 번 더 늘어서 받으면요. 이렇게 두면 이때 손 빼는 것은 끊기는 수가 남아 있는데 네. 지금은 그냥 여기까지 하나 끊어두고 손을 빼면 두 점은 흙에게 빵따냄을 당하지만 아, 보시면 두 점은 냉정하게 말하면 넋집이에요. 희생타군요. 네, 희생타 넋집이에요. 물론 두터워지고 흙이 전체가 연결되고 뭐 여러 가지 기분도 좋고 네. 거북빵 따냄이고 하지만 넋집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흙이 하나 밀고 이렇게 받는 자체로 베개 모양이 아주 엷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까지 단소를 치게 되면 전체가 뭐 휘청거리고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백이 이 자리만 꼬부리게 되면 훨씬 안녕이 풍부해지고 공격당 걱정을 거의 안 해도 되죠.
이 수가 상당히 문제수로 보입니다. 넉집 정도 좀 주기는 하지만 그 자체 꼬부리는 자체로도 100도 좀 버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탕웨이싱 구단의 응수타진 좀 빨랐을까요? 이걸로 약점이 보강이 됐습니다. 네, 거기를 배기온 게 컸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밀거나 아니면은 날일자로 두었어도 백이 사실 받기가 좀 까다로웠거든요. 아니면 그냥 계속 밀어가더라도 백이 계속 답답한 행마를 해야 되는 장면에서 네. 흑이 아주 기분 좋은 급소를 갔지만 기분 좋게 넉집만 취하고 네, 정작 중요한 자리는 백이 두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바둑이 다시 백 쪽으로 좀 풀린 것 같아요. 탕웨이싱 구단의 응수타진 좀 빨랐습니다. 이로써 박정원 구단의 대마가 잘 타개가 됐는데요. 자, 앞으로 이어나가는 수순 잠시 후에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